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플러스의 이윤지입니다. 누군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라는 말을 했죠.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발하기 때문인데요. 유권자가 내리는 판단 하나하나가 정치가를, 나아가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기에 역할이 무척 크고 소중합니다. 이번 시간은 나라를 움직이는 우리 유권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강승민 리포터, 공영주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선거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유권자의 날이요? 글쎄요.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들어는 봤는데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네, 들어만 본 것 같고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언제? 들어왔어요? 네, 5월달? 8월달? 유권자의 날, 어쩌면 아직도 생소한 이 날은 사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유권자의 날이 가진 의미와 또 유권자의 권리를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강승민 리포터, 먼저 유권자의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기념일인데요.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그리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인 선거와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의 권한과 책임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주간일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유권자의 날이 왜 5월 10일인지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된 날이 언제일까요? 아, 그날이 바로 5월 10일이겠네요. 맞습니다. 1948년 5월 10일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라는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치른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50총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출발점이 되었죠. 네,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시작된 날이면서 우리 국민의 주권 행사도 같이 시작된 날이군요. 또 자랑스러운 점은 서구 민주국가들이 수백 년의 투쟁을 거친 후에 대부분 20세기에 들어서 단계적으로 성별이나 재산, 인종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면서 보통선거의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총 선거를 통해 민주적인 선거 원칙이 확립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그렇게 비교해서 들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데요. 그럼 다른 나라에도 유권자의 날이 혹시 있나요? 네, 먼저 스웨덴에서는 알메달렌 정치주간이라고 해서 매년 7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행사가 있어요. 이 스웨덴의 정당, 이익단체, 언론, 학계,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이 모여서 스웨덴과 세계의 주요 사안에 관한 정견 발표와 이 세미나를 겸하는 정치 토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네, 그리고 인도에는 선거인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마저 우리와 비슷한 날이 있는데요. 인도 선거위원회의 창립기념일인 1월 25일을 선거인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와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전국적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스웨덴과 인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영국에도 비슷한 기념일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도 민주정치주간 기념 행사라고 해서 매년 10월에 일주일 동안 학생과 젊은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치 과정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의의회, 의회 역할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유권자의 날 행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유권자 강연 콘테스트, 대토론회를 통해 선거와 유권자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선거 사진대전, 마라톤 행사처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당찬 유권자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에는 유권자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한 표의
표의 가치와 관련된 자료를 봤더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데 쓰인 예산이 약 3,1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투표율 100%를 가정할 때 유권자 한 표의 비용은 약 7,300원에 달하는 건데요. 그런데 평균 투표율을 70%로 가정하면 930억 원이 벌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한 표의 가치, 비용도 비용이지만 올바른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유권자를 위한 기념일, 유권자의 날. 선거 플러스 카메라가 포착한 기념 행사 모습 함께 보실까요?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나는 유권자다를 주제로 개최된 결선에서 14팀이 경연을 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강연에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유권자 스스로 주권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매우 뜻깊은 행사라고 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고 방청객 여러분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된 강연에서는 생활 속 민주시민 민주주의, 정책 제안, 내가 꿈꾸는 행복한 대한민국 등을 이야기했는데요. 강의, 연극, 춤, 노래 등 형식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끼를 펼칠 수 있는 대회였습니다. 국가의 국민의 소리를 더 잘 들어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선거법에 관련한 강연을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스토리를 이 투표용지에 담을 수 있을 겁니다. 결선 대회인 만큼 볼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했는데요. 화려한 오프닝 무대와 함께 축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가 사회를 맡아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김태훈 씨,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배종찬 씨, 탈북 유권자 신은아 씨, 또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섬숙 씨, 새내기 유권자 안봉근 씨가 패널로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요. 스윙보트,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을 이렇게 만들어요. 제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등 3편의 영상을 보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 가치 등에 대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권자의 날 주간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행사, 유권자의 날 기념식은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됐는데요. 아름다운 유권자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유권자 합창단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덕 위원장의 기념사도 있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기념식을 통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여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창출하여 대한민국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대사들의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홍보대사 윤주상 정혜리 씨의 멋진 강연이 있었고, 홍보대사 진세현 씨의 휴먼 스토리 위대한 한 표 다큐 상영 또한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중세에서 근대 그리고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자 오늘날 선거의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한 표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험난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정권이 소수의 백인 남성에서 인종, 성별, 연령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되기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당연하게 누리는 학교의 권리가 과거에 누군가가 그토록 소망했던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창설되었습니다. 선거는 투표는 최대한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는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니까요. 내일의 발걸음처럼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망 그리고 실천으로 민주주의 선거 70년 이후 새 역사를 펼쳐갈 주인공은 바로 우리 유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보대사 김현우 산들시의 축하 공연도 관객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다 같이 말하는 대로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처럼 미세먼지 없이 화창했던 토요일 오전,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엔 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유권자의 날 기념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기량에 맞춰 코스를 선택해 달렸는데요.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인 만큼 의미도 되새기고 결승점을 통과할 때 느끼는 성취감도 일석이조였겠죠. 조기 대선을 치른 후 다시금 깨닫게 된 유권자의 의미.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분들의 바람처럼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유권자의 날 행사 현장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은 현장을 우리 선거 플러스 카메라가 담아왔네요. 제작진 여러분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진짜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히 윤주상, 정일이 두 분이 진행하신 코너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화면으로 봐도 정말 감동인데요. 그중에서도 대토론회를 들으면서 선거를 돌아보고 유권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했던 강연 콘테스트도 빼놓을 수 없죠.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부부터 유권자인 일반부까지 다들 뛰어나시더라고요. 네, 다양한 유권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꿈꾸는 선거인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꿈꾸는 선거인을 만나기 위해 다시 돌아온 이곳. 경쟁을 떠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를 외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현장입니다. 먼저 진행된 일반부에서는 차분한 목소리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멋진 강연을 펼친 대한민국 유권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강연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의 강연을 한마디로 줄이면 선을 긋지 말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편견 없는 세상에서 서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선거는 바로 이 선을 지우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스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즉 우리의 고정관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고정관념은 던져버리지 않고 내 손에 꼭 쥔 채로 내 표만 던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투표 말고는 딱히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적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연히 제가 강연 콘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흔히들 말하는 그 지역으로 구분되는 정치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거기 중간에서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즉 성향과 구분 없는 그러한 본인만의 생각과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인 말투의 사람 보수 진보 어우러져 도로 펼치네 보수와 진보 다리꾸요.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인데, 오늘 저의 강연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희망찬 세상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고요. 다름 아닌 관심과 사랑이었죠. 2017년 9월 9일 기적을 만든 일에 동참하시겠나요? 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그리고 조금 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위해 꼭 투표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노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청소년부에서는 춤, 노래가 더해져 더욱 활기찬 무대가 연출됐는데요. 무대에서 끼를 마음껏 펼친 우리 미래 유권자들의 목소리 함께 들어볼까요? 저희가 학생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선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무대를 꾸며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권자의 날 콘테스트도 나가고 하면서 투표나 유권자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것들을 알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미래의 유권자가 돼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투표를 귀찮다고 안 하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어. 국민을 위하여 투표를 하고 계신가요? 그 전에 투표는 하고 계신가요? 단지 쉬는 날이라고만 여기는 선거일, 귀찮다고 여기는 투표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부담부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에 무관심한 언니와 투표에 관심이 많고 성실한 동생이 처음에 연극의 뮤지컬의 도입부를 먼저 열어요. 그래서 동생이 학교를 배경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장 선거, 학교 해당 선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투표의 중요성을 언니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정한 유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 탐색 공간 등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곳에 안전하고 다양한 활동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꿈꾸는 선거인도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참여한 분들인데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6회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대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입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 큰 이슈를 일으킨 선거방송 토론의 영향력과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유권자가 바라는 나라 등을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꿈꾸는 선거인들 함께 만나보시죠. 선거 자체가 대단히 역동적이고 그런 동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내는 어떤 TV 토론의 방식 자체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그리고 그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들. 저도 이렇게 아줌마들 모임 이런 데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가면 TV 토론회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그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들 역시 토론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정당에 그 기계적으로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다자의 어떤 후보들의 토론을 보면서
그거 토론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끼리도 역시 저희들의 공간에서 토론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이번 토론회가 국민들에게 좀 큰 영향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코믹한 부분으로 나가는 게 어쨌든 시청자들에게는 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길게 토론을 보게 하는 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제가 원했던 거는 정책적인 부분만 두고 네. 심층적인 토론하기를 원했는데 문화 정책 관련 또는 뭐 그 사람 문화적 수위까지는 아니어도 그 취향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그 토론은 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라가 지나치게 좀 엄숙주의,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쪽으로 안보, 뭐 국방, 뭐 이런 외교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는데 좀 편안한 복장을 하고 등장을 해서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토론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딱딱한 분위기의 토론에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면모도 좀 발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후보자들의 토론회라는 건 유권자들이 그들의 공약에는 나오지 않아 아주 다양한 면모들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그 공간이니까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그걸 끌어내주는 것이 바로 이 방송 토론의 어떤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TV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저는 2개, 3개를 정할 필요 없이 조금 더 횟수를 한 2, 3회 정도만, 2, 3회 정도만 더 늘린다면 주제도 하나의 주제만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 이후에 이 국민들, 유권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계속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명의 후보가 있을 때 그 순서를 이제 정한 후에 다음 토론의 주제를 본인들이 그 순서에서 직접 골라내는 거죠. 다음 분야는 경제로 합시다. 다음 분야는 안보로 합시다. 뽑기. 그렇죠. 말하자면 자기가 선택하고 그 선택 주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사실 후보들의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차별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선명히 또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누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후보가 너무 길게 얘기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간, 뭐 3분이면 3분을 정해서 어쨌든 서로 주고받아도 네. 3분 이상 지나가면 그냥 마이크 소리가 안 나게 그런 식으로 좀 그것도 좀 했으면 어떨까. 이제 조금 질적으로도 가야 되고 한 후보로만 서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네. 각자 다 골고루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좀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정치적으로 어떤 하나의 지향점으로 모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공동의 목표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패로 나눠져 있었지 그 패거리의 목적은 있었습니다만 그 두 패가 합쳐진 하나의 국가로서의 목적에 서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좌와 우로 나눠진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뭔가? 내 목표가 아닌 그걸 찾아내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분단 국가잖아요. 때문에 통일이라는 그 주제를 우리 시민들에게 더 확고하게 심어주는 체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바라는 거 첫 번째는 여성 국회의원들이 50%는 공천을 해달라는 거고 남녀 러닝메이트제라든가 그냥 광역자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이제 저희가 나갈 때 같이 동반으로 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통에 대해서 활짝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끝에까지 국민과의 TV 토론을 절개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듭니다.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 진정한 꿈꾸는 선거인이란 나의 한 표를 소중히 행사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을 말하는 거겠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잊지 마세요. 와, 정말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출전했네요. 특히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이 참 기특한데요. 네, 연극 형식으로 진행한 친구들도 또 만담을 한 콤비도 모두 유권자로서 투표 참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뿌듯했습니다. 저는 오늘 쭉 함께 영상을 보면서 유권자의 날 행사에 모두 직접 참가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유권자로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네, 화려한 기념식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참여한 마라톤까지 정말 다채로운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보기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에 있어서도 참여는 참 중요하죠. 미국의 작가 루이스 라모르는 이에 대해 강렬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자 불평할 권리도 없다. 네, 내 삶의 변화와 또 나라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실천인
투표. 유권자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의 중요성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선거 플러스 이윤지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